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청와대에 큰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결국 오고야 말게 와버렸습니다. 탄핵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상황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정부 내 인사에 대해서 비리를 보고해서 올리자 이것을 묵살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큰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진성호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결국 터질 게 터졌어요. 예. 자, 이거를 보면 상당히 악성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칫하다가는 청와대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엊그제 SBS가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청와대가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해서 민감한 첩보를 갖다가 작성해서 올렸더니 그 작성자를 잘라버렸다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작성자가 바로 지난번에 조국 민정수석 산하의 특별감찰반 의혹으로 물러났던 김모 수사관입니다. 근데 그 김모 수사관이 나 억울하다. 사실은 내가 비위도 비위지만 고위 핵심 인사에 대한 어떤 첩보, 비리 의혹 첩보를 올렸더니 나를 잘랐다는 걸 해가지고 났는데 SBS는 물론 실명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우윤건 박아버렸습니다. 러시아 대사. 지금 러시아 대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윤건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 국회 사무처의 사무총장으로 갔다가 바로 러시아 대사로 영전한. 그러니까 꽃길만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센 분인데 감히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6급 수사관이 비리를 수사해?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에 대한 비리를 올려? 근데요, 한번 우리 볼까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올라가라! 네, 올렸습니다. 저게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수사관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 대사에 내정된 우윤건 씨는 조카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바, 취업 청탁이 실패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2016년 선거 출마를 하면서 돌려줬다. 이것 말고도 이분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몇 가지도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김 수사관이 한 거는 이 비리도 의혹도 의혹이지만 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 수사관이 한 말을 보면 첫째, 자기의 직속 상관인 이인걸 특감 반장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 보고서 올렸다. 그랬더니 청와대 고위 라인에 그러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받아가지고 조국 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확실하냐 물었고 이 박 비서관은 확실하다 고 말했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수석에만 끝난 게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에까지 보고됐다는 겁니다. 임 실장은 그때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자기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박형철 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라인을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이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묵살했다. 고의로. 이거는 인사금정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 수사관의 말이 맞다면 이미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실장, 민정수석, 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겠죠?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이런 거를 사실로 확인하고도 대비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묵살해버렸다는 겁니다. 봐줬다는 겁니다.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우윤건은 실세니까. 그런 의혹을 감히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와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 보도가 난리가 나네요. 보도가 조선일보는 실명을 박았고 다른 데는 실명을 박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취지로 했고 제가 볼 때는 이 이메일이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갑자기 김의겸 대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청와대 대변인의 그 설명이나 말투와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격앙된 의조로 설명을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윤영찬 소통수석도 마찬가지고 오늘 국회를 방문했다는 임종석 실장까지도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사실 아니다. 일개 수사관이 인사청탁으로 1,000만 원 받은 것 플러스 또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이 감찰 보고서에는 그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수사 명목으로 뭐 변호사에게 1억 2천만 원을 줬는데 그 중에 1억 원을 우윤근 대사가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데 물론 우윤근 러시아 대사는 지금 펄펄 뜁니다. 말도 아니다. 나 모함이다. 이거 옛날에도 거론됐지만 나는 문제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 김모 수사관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고. 근데 또 하나는 이 반박을 제가 이제 또 보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좀 평상심을 잃었다. 자, 윤영찬 수석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지네들이 대변인이면 대변인이지 6급 수사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이분이 동아일보 기자를 했고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모 수사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문자 메시지를 갖다 기자들한테 보내면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오히려 자기가 명예훼손 당하겠네. 야, 아니 그 뭐 6급 수사관은 미꾸라지입니까? 그렇게 막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는 아니지만 직접 부하는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했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은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윤영찬 수석의 말하고 비교하면 좀 격앙되고 거칠고 평상심을 잃었어요. 예. 제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신의 한 수가 우리 의원님께서 야 이번에 이 특별감찰관 문제 터졌다. 뭐 가서 골프 치고 접대 받고 하는데 왜 청와대가 이걸 제대로 처리 못하고 그저 그냥 유야무야 넘기려고 했을까? 뭔가 약점이 잡힌 거 아니냐? 그때 뭔가 있다. 예,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이분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했는데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보십시오. 2017년 8월 공직물망에 오른 우 대사에게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직위가 국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다. 불법.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게 이제 그 설명인데 그게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자 지금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관이 올린 거는 국회 사무총장의 비리를 조사한 게 아니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에 대한 의혹을 보고한 겁니다. 왜? 민정 라인이 하는 게 뭡니까?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다시 올렸습니다. 예.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동향인데 내정자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반에서는 이 사람을 내정자로 또 러시아로 대사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라는 자리는 외교부 산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김의겸 대변인은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국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뭐 불법이다.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자체 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걸 보면 이미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조선일보 보도된 것처럼 수석도 보고했고 실장도 보고했고 또 실장은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 그거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예. 싶은 게 말이죠. 이 김 비서관이 굳이 이런 보고 내용을 알리면서까지 양심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사실로 아닌데 다 회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수석도 비서관 다 모여서 회의했는데 이거 사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자 봐봐. 너 이거 알려온 사실 있잖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이 이걸 폭로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이 사람도 쥐고 있는 거야. 야,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면 내가 수사한 자료 털면 다 작살나. 이렇게 나오는데 청와대는 지금 어떻게든 덮으려고 지금 완전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평상심을, 평정심을 이런 듯한 반응들을 보면, 자, 이 김모 수사관은 무언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모 수사관이 왜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까? KBS의 특종 예, 보도입니다. 그렇죠. 김모 수사관이 6급직인데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서 내가 아는 건설업자 누구를 수사를 보자는데, 근데 지금 이 말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네. 그 건설업자가 그냥 간단한 지인이 아니라 또 그 뒤에 또 다른 정권 실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역시 조선일보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또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또, 예. 신의 한 수가 이거는 참 대단한 정보를 지금. 기자들이 취재해야 됩니다.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네, 네. 이 건설업자를 취재하시면 뭐 또 나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김모 수사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경찰청 특수사건을 감히 찾아가서 건설업자 모 씨에 대해서 자기하고 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아보겠습니까? 지인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부탁을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물증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데, 힌트 드립니다. 기자들 그 건설업자 찾아가면요, 다 나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답이 그분이 나오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에서 누가, 아유, 야, 이 정도 줬으면. 특종. 아유, 야, 정말. 근데 이거 답이 나왔네요. 근데, 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인 일 갖고 갔으면 예.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없는데, 야, 니네들이 시켜놓고 나를 갖다가 비위로 이렇게 몰아붙여갖고 쫓아내?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퍼질 것이라는 야, 거. 이거 진짜 커진 일인데. 또 하나? 예. 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김의겸 대변인, 윤영찬 수석. 네. 그럼 그 외에 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임종석. 인자. 자, 임종석은 뭐라고 말했는지를 네. 제가 또 예. 한번 찾아봤더니, 네. 비서실장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네. 자, 특감반원이 본인의 비위를 감추고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이라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요. 임종석 실장이 오늘 국회를 왔습니다. 네. 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농성장을 방문해서 갔는데 기자들이 그거는 관심 없고 임종석 이게 뭐냐 우윤건 문건이 뭐냐 물어본 겁니다. 아니, 당연히 물어보자면 이거 단식보다 더 많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자 임종석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이며 그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다. 논의를 왜 합니까? 바로 걸든지 걸어야지. 소송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임종석 실장의 이 말을 보면 조금 밑에 그 미꾸라지 이야기라든지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하고는 좀 톤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 국민소통 비서관의 얘기는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보니까 예. 민정하고 그렇죠. 비서실장은 서로 소통하면서 내용을 아는데 이 사람 모르는 거야. 모르죠. 윤영찬은 제가 억울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윤영찬은 이런 일이 발생은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대로 해서 그냥 지는 거야. 과감하게 지른 거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럼 우리 법적 대응하겠다. 근데 지금 임종석 실장은 조심스러워. 논의를 해보겠다. 또 하나는 우대사 본인이 이에 대해 대응하리라 본다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 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임 실장이 우대사 본인이 대응하리라 본다? 아니 일은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터졌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까지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보면 임종석 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죠. 난 잘 모르고 고민해보겠다. 그러니까 또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해당 수사관에 대한 법적 조치하느냐? 그것은 고민해보겠다. 아니 윤영찬 소통수석은
아까 미꾸라지 한 마리.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겠다고 그랬으면 흥분해가지고 뭐. 네. 그런데 윤 실장은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뭐 일방적 조언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의 강한 뭐 유감을 표한다.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은 달라요. 담당자들, 비서실장. 그리고 왜 조국 수석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에서 예. 소통성이나 김의겸 대변인은 본인이 잘 모르는 일이고 그렇죠. 그냥 들은 대로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김의겸 대변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모습이 그렇죠. 있고. 근데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겠다. 그 법적 대응은. 그러면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알고 있어요. 예, 뭐 그렇죠. 거칠은 문제, 거칠은 문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걸 또 왜 우용건 대사 본인이 대응하리라 본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이분들은 보면 골치 아픈 건 다 넘깁니다 보면. 지난번 특별감사하면서 전부 다 원대 복귀시켜가지고 거기서 네. 징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또 한 명의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예. 아주 자.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초기 2년 때 문제가 됐던 정윤회 문건의 박관천 수사관입니다. 십상시 문건이라고 하죠. 네. 근데 박관천 경정도 지금 파견 나와서 네.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분도 또 김수석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특이하게 이 단독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권 실세와 관련된 첩보를 올렸다가 망신,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망신당하는, 저분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개인 비리로 또 엮어가지고 저렇게 뭐 조사받고 뭐 했는데, 네. 자, 첫째, 저 박관천 경정의 저 십상시 뭐 문건, 그때도 집권 2년 차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죠. 우윤건 문건도 집권 2년 차. 둘 다 파견 나온 수사관 내지는 경찰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비리 의혹 수사, 본인도 비리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관천은. 그러니까 아주 좀 특이한, 누가 봐도 좀 파이팅이 넘치는 인간들이 청와대에 왔다가 뭔가를 터뜨리다가 한 건데요. 자, 보세요. 공통점. 둘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 나와서. 두 번째, 둘 다 여권 실세를 뒷조사하다가 걸렸습니다. 세 번째, 둘 다 해당 의혹 문건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와대가 반박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합니다. 예. 뭐 이런 걸 보면 거의 비슷한데,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들을 보면 그때도 제 기억에, 그때는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을 갖다가 겨냥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때 찌라시 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하냐, 뭐 이렇게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커지니까 대통령이 났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찌라시 같은 이야기를 나라가 흔들리는 게 부끄럽다. 찌라시 같은 이야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게 부끄럽다. 흔들리지 말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정윤회와 그렇죠. 3인방이 갈등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뭐 어떤 것도 등등인데, 그죠? 예. 근데 그 결과, 그 과정에서 파견 나온 경찰 한 명이 목숨을 끊은 적도 있고, 굉장히 이게 크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이 내용 중에 일부가 사실로 일부가. 그런데 자, 그렇다면 박관천 경정이 갖고 온 십상시 문건이라, 이번에 이 김모 수사관이 갖고 온 우윤건 문건이나, 뭔가 다 보면 정권 실세로 불리는 사람과 관련된 첩보 내용들입니다. 의혹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검찰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김모 수사관도 뭔가 쥐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저는 한두 개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윤건 대사가, 저는 뭐 무죄일 수도 있죠. 이게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것도 제대로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이미 두 건이 있는데 뭐 청탁, 취업 1,000만 원 받은 거다음에 뭐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 받은 의혹인데,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김모 수사관이 나름대로 나라를 걱정해서 이런 사람은 러시아 대사감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비리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묵살했다. 묵살했다면 조국, 임종석은 아웃이죠.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실장처럼 한다면 구속돼야 돼요. 구속돼야 돼요. 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저기 기억나십니까? 저 우병우 우병우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뭐 우병우도. 우병우를 갖다가 저 비판하는 저 뭐 그 특별감찰관 그걸 갖다가 조선일보가 보도하니까 청와대에서 막 화내면서 이 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막 그 기자 핸드폰 내놔라 기가십니까 그때 네. 난리가 났죠 그때. 그렇죠. 그때 우병우는 아니라 저 우병우는 같은 우씨입니다. 근데 우병우는 그때 당당히 멀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됐죠. 지금 조국 임종석도 지금은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검찰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돼야죠. 그죠? 직권남용이죠. 지금이 아니라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적폐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적폐는 계속돼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정말 김 수사관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 우영건 문건이 폭발해버리면 그 말고 또 다른 의혹도 생기면 국민들은 탄핵까지도 문재인 탄핵. 입에 담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이게 논리적 비약을 할 만한 과정이 있어야겠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때 그것보다 더하면 됐지. 더했죠.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조국석이 그렇게 보고를 했고 임 실장이 대책 세우자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더 강한 사람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어서 묵살했다면 라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부터 비서실장, 예. 민정수석까지 쫘라락 구속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한 우리는 그래서 팩트에 근거한 겁니다. 네. 지금 임종석 실장이 보여주는 태도하고 윤영찬 수석이 보여주는 태도는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그죠? 조국은 없어졌어요. 조금 아직까지 기자들이 취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왜 안 되죠? 모르겠어요. 자기도 한마디 할 때 SNS 잘 쓰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쑥 들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라인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김모 수사관은 뭐 모르겠습니다. 또 뭐 잡아 넣어가지고 그냥 막을 수도 있겠으나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하진 않은 게 언론사 이렇게 이메일 보내서 자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했더니 나를 이렇게 잘랐다 그 할 정도의 기세라면 이 큰 게 사람이 검찰 가서도 검사님 대화하실까요? 무섭습니다. 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검사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기소 안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도 검사님 이렇게 전 그래서 이거 큰일 물론 나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튕기고 뭐 부풀리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저는 박근혜 정권 때 박관천 경정 집권 2년차에 나타났던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도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다들 이야기할 만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뭐 무능한 정권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탄핵 국면까지도 갈 수 있는 화약고다. 화약고. 아직까지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화약고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막 평정심을 이런 미꾸라지가 물을 이런 식으로는 절대 국민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부터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청와대는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무조건 뭐 자기는 모른다는 듯이 그럼 심지어는 조국석이 이 특별감찰반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됩니까 그게?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국을 못 자르는 이유도 있구나. 이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린 오늘 너무 많은 힌트를 주네. 기자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진짜 저는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토요일 날 나와서 정말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기사는요. 조선일보 기사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무서운 기사입니다. 네. 이 정권의 1년 1년 뒤가 보지가 않아요. 맞아요. 먹구름이 껴있어요, 지금. 정말. 안 보입니다, 하필. 여러분, 주의 깊게 이 사건 봐야 됩니다. 주시해 보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우리 진성호 전원께서 조선일보 기자들 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의 이렇게 기동량을 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 이야, 무시무시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이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지금부터 막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천 버튼은 무조건 팍팍팍팍팍 눌러갖고, 예, 추천이 한 이거 100만 원 가야 되겠다. 예, 그렇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탄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